이 구제욱 씨의 재판 소원 문제. 네. 지금 아니 재판 소원 자체를 사법 뭐 3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오히려 여기에 반겨하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과 이런 약간 중범죄자들 네. 또는 뭐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요자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설주환 형님도 앵커께서도 법률가니까 네. 마이크 딱 꺼지고 나랑 얘기를 하면은 네. 아니 사실은 저는 그 양문석 의원이 이거 재판 소원 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매체에서 저한테 코멘트 달라고 전화 왔는데 욕해줄 줄 알고 전화했겠지 아마. 네. 내가 그랬어요. 그 어쩌면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재판소원법이라는 게 뭐 사심제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헌재에서 양문석 선배 건 기각할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각하할 것 같아요. 아무다 주고 재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인용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이 처음에 한 두어 개쯤 쌓이다 보면 재판소원법이라는 게 사심제가 아니구나. 시도 때도 없이 작동하는 법은 아니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로 삼을 것 같아서 좋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법률가들 그러겠죠. 그런 법을 왜 통과시켰냐 이러겠지. 그렇죠. 그 비판까지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면 재판 소원을 걸 수도 아니, 있는 할 수는 거고. 있죠. 기각인 거죠. 조주빈, 아마도. 조주빈, 구제역 다 재판 소원 걸 수가 있죠. 네. 근데 재판이 안 기각이 열리겠죠. 될 것, 재판이 안 열리게 그냥 아예 차단할 수 네. 있으니까. 아니 헌법재판소는 기각하겠죠. 그 재판을 법정을 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서면심리예요. 서면심리만 하고 한 2, 3년 묵혀뒀다가 네. 이제 답변이 오는데 이게 사실 시장의 변호사 시장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시장이 굉장히 과열화되고 있는 게 변호사 생활 30년 하면서 헌법 사건 단 한 건도 안 해보고 변호사 생활 마감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엄청 많아요. 저도 변호사 지금 9년 차인데 제가 헌법 사건 한 3건 정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변호사들 머리에는 일단 기본권 침해 막 들어오는데 저희가 아마 해봤자 37조 2항이나 등등해서 기본권 침해가 아닙니다라고 막는 게 있고 저희가 보기엔 오죽하면 이게 좀 희한하네 하는 것만 걸기 때문에 헌법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9명이고 1년에 헌법재판소에 2,600건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2,500건 정도밖에.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재판소원을 마구마구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영업을 해가지고 아주 구치소에 가서 이거 헌법소 재판소원 걸자라고 해서 시장이 아주 이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 44건이 지금 5일 동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 중에 국민들의 공감을 살 기본권의 침해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을 매우 잘해 주셨는데 뭐 변호사들 중에서는 30년 동안 헌법재판 안 해본 사람이 더 많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률과 논리로 다투긴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례를 보고 네. 이 건은 기각이다, 이 건은 뭐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거 다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막 통과돼 있고 정쟁적 이슈였고 하니까 뜨거우니 이걸 막 거는데 조금만 지나면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걸어도 안 된다. 왜냐면 헌법소원 거는 사람들 있어 이상한 사람들. 근데 다 기각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 불리했다 치면 자기가 불리하면은 막 직권남용으로 걸거든요. 다 줄기각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은 이 어떤 토픽으로서 이슈가 되곤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이 사례가 쌓여서 변호사들이 근데 사례가 쌓이면 변호사 비용이 낮아지죠. 뭐냐면 음주운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주운전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걸 정지로 낮추던가 정지가 나오는 걸 아예 없애던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청구해요. 만에 하나 경우를 대비해서 100분의 1 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왜냐? 그 행정심판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십만 원 들고 청구하고 가처분 걸어놓고 하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소원제 뭐 비슷하게 시행하고 나서 초기에만 몇천 건이고 지금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뭐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우리 사례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87년도에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 제도는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이 87년 헌법 체제부터 있었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하한기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초창기에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안 되는구나 알면서 이제 안 하게 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내가 검찰의 행정 권한으로부터 내가 기본권이 침해된 거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굉장히 많이 접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대부분 다 안 되니까
이제 좀 그래도 하긴 해요. 근데 되는 경우들이 이게 인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첨예하게 붙는 거는 이제 검찰개혁 법안에 뭐 보안수사권 이런 문제는 첨예하게 붙습니다. 저도 그 정부안이 맞다고. 왜냐하면 두 분 법률가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사법 절차와 법리적 그 다툼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 통과되어 있는 이 법들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심제 뭐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지금 떠들었지만 이거 한두 달만 지나잖아요. 아무도 얘기조차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있냐고. 그건 수용하겠다니까. 제도가 없어질 건데 왜 만들어 놓냐고. 아니, 그러니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그- 의심이 있는 그- 거죠. 네. 네. 그 제가 자꾸 법률가들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한데 형법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검사 인권 보호 방해법 이래가지고 검사들이 뭐 경찰한테 피의자 예전에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있을 때 데리고 와봐라 내가 먼저 얘기해 보자 했는데 경찰이 거부하면 이거 인권 보호 뭐 방해하네 이러면서 걸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 그 법이 지금 형법에 있어.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지금 필요 없는데 유명무실한 법이에요. 그럼 만들어 놓고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런 법들 굉장히 많다. 많죠, 이거죠, 많죠. 상징 그러니까 법안이. 국회에서 이러한 그 사문화된 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의 전체적인 전체 개정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법무부에서 전체 개정안을 올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좀 죄송한 말인데 국회의원들이 뭘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 형법 보좌관을 개정안 했던 우리 예. 강대규. 예, 뭐 보고를 올려도 못 알아듣고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재판소원제든 법 왜곡제든 발의한 사람이 한 100 몇십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무나 그냥 인용 뽑기처럼 뽑아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모를 거예요. 그냥 당론으로 사인해서 사인은 그런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 할 일을 안 하고 이러한 대통령 구하기에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그것도 앞으로 이용도 안 할 거라는 그런 거에 왜 매몰차냐. 우리 소장님.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우리 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를 이제 안 긁으면서 토론하시네요. 네. 대통령 구하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오해할 수 있지. 예, 이렇게 예. 말 길어질까 봐 에피테이저 말 길어질까 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방송 뭐 잘했어 주 지인이 물으시길래 네. 아 되게 좋은 분들이랑 했다 네. 누구누구랑 했다 그러니까는 네. 껴들기 힘들었겠네. 그래서 틈 찾느라고 애썼어 이러고 나왔는데 저희 이제 법조인 분들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뭐 찌양 사건이나 저런 구제역 사건 저거는 온 국민이 다 아시는 사건이고 찌양은 워낙 착한 캐릭터 저 사람은 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을 할 사람이 아니야 다 같이 해서 저건 인정한단 말이에요. 네. 저거에 대해서 저거는 당연히 기각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뭐 웬만한 사건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가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뭐 시의원, 구의원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지만은 의원직 상실형 같은 게 떨어질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딱 받았는데 그게 100% 어떻게 집행 정지 처분을 딱 내가지고 나중에 헌법사원 딱 걸어놓으면 이게 뭐에 의해서 그게 정지가 되는지 보궐식이 다가오잖아요. 그 보궐선거를 띄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의장에서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보궐선거를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기각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 후보가 있고 그 전에 의원이 있고 보궐선거 했어 당선된 사람이 있어 이 두 가지 사례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일단 하나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소원이라는 건 처음에 원 사건의 피의자 혹은 고소인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관들이 법원에서 뭐 법과 헌법에 맞춰서 판결을 했냐 이걸 따지는 거다라는 점. 그래서 사심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방금 같은 사례가 있으면 사실 그 저는 만약에 법을 왜곡하게 적용했고 위헌적인 보통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런데 위헌적인 판결에 따라서 뭐 의원직이 상실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맹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지금 잘 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뭘 점. 맞아요. 기준으로 그렇게 예, 판단하느냐는 그다음에, 거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헌법재판소도 아직 인재기획예산처랑 협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냥 이걸 준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받기만 하고 어떤 뭐 제도적인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은 이제 시행돼 버렸잖아요. 일단 공포돼 시행돼 버렸으니까 일단 제기하고 보자. 원래는 헌법재판관들이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 재판소원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려면
이 헌법재판소법만 뜯어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렇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관련 법률. 글씨에 관련문들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올해 1월달에 갑자기 입장을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른 법 다 안 고쳐도 되고 일단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국민의 그 기본권을 소원할 수 있는 헌소할 수 있는 거에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글자만 빼면 된다. 갑자기 이렇게 의견을 바꿔가지고 지금 시행이 됐잖아요. 시행됐는데 지금 접수가 50건이 들어오건 60건이 들어오건 그 다음 프로세스 절차를 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 네.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게 하한기 대변인의 어떤 전망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뭐 저거 뭐 이런 법을 왜 법의 국제 이거 작동도 안 될 건데 왜 했냐 그러면 뭐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뭐 반대했던 입장이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 같은 사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소원 헌법 소원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지켜보시라. 우리 입법 왜곡죄는 안 만드나? 입법 왜곡죄, 행정 왜곡죄, 그거 좀 만들어. 부동산 대출 실패하면 왜곡죄, 국회를 입법 없애자고 왜곡죄. 하세요. 아니 국회는 있어야죠. 국회는 국회는 있어야죠. 국회 없어지면 대통령이 다 지휘하게. 입법 왜곡 그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 재판소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위헌 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되죠. 네. 그래야죠. 예, 하여튼 뭐 그 참 이 찌양 구제역 찌양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정말 이 제도로 인해서 N차 가해를 당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지금 들고. 뭐 이미 당하고 있죠. 네, 저렇게 네.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히려 그 구제역 변호사가 올린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뭐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다. 네. 이런 어떤 조롱 섞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조금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좀 진행된 거 봐야지. 없어지기 전까지는 뭐 있긴 있으니까 뭐 할 수. 차라리 2차 가해 방지법을 만들어서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재판 중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요즘 SNS 시대지 않습니까? 본인의 편지나 이거 업체도 있어요. 글 쓰면 밖에서 업로드해주는 업체 그런 거를 좀 그런 거를 좀 절제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페미니스트들 네. 신나겠네요. 국민의힘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그러게 정책 공부 좀 넣어볼까? 정책 셰프입니다. 네.